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정보 시대 박재효입니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면역력 강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 안에서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마늘이나 양파 같은 채소, 홍삼이나 인삼 같은 건강식품을 많이 챙겨 먹게 되는데요. 라디오 정보시대 오늘 한방 시간입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말 듣겠습니다. 방송 도중에 상담 전화도 받습니다. 한방 치료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광주전화 383국에 9993번 또는 383국에 9994번 이용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상담은 휴대전화 샵 2870번 누르고 궁금한 내용 문자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오늘 한방 상담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한방병원의 최창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겨울에는 아무래도 날씨도 춥고 건조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요즘 특히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먼저 면역력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실제로 이제 면역력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떻게 질병을 잘 이길 수 있는가 해서 아마 상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원래 면역이란 말이 그 역병으로부터 면한다, 즉 병으로부터 이렇게 피하고 막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우리가 면역력은 그래서 어떤 질병을 이겨내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말로서 통용되고 있고요. 네. 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이라고 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은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그걸 보통 우리가 선천 면역 또는 자연 면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라든가 눈물 같은 경우는 피부 같은 거는 병균들이 들어갈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만약에 피부가 구멍이 뚫려 있다면 이런 세균들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병을 일으킬 텐데 그걸 못하게 막는 어떤 장병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것도 면역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눈물 같은 거라든가 이런 데서도 어떤 균이 올 때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역할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뭐 장점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어떤 병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우리 그 보통 모유수유를 하죠. 태어나면은 네. 그러면 이 모유수유에는 엄마 젖으로부터 그 면역 글로불린들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 태아한테는 만들어지지 않고 엄마한테 가는 것들, 이것들이 보통 이 우리 신생아 태어날 때 장염 같은 걸 예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처음부터 타고난 것들을 보통 우리가 선천적 면역이라고 그러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후천적 면역이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 초기에 뭐 수두라든가 홍역 이런 거 예방 접종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안 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 번 또는 과거에 어떤 다른 질환을 한 번 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질환이 와도 앓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병균이 내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그것들을 잡아서 이겨내고 또 그 세포가 어떤 세균인가 어떤 물질인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 때도 그럼 기억해냈던 그 면역 세포들이 다시 얼른 항체를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것들 보통 우리가 획득 면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태어날 때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모유 수유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를 예, 많이 하는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면역력은 개인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함께 사는 가족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네. 면역력이 약해지는 원인은 뭘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 몸의 기능이 쇠퇴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나이가 먹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냄새도 잘 못 맡고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도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 세포들이라든가 또는 피부 장벽 이런 것들도 약화가 되죠. 그래서 네. 면역 기능이 가장 큰 저하의 원인은 아마 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장기적으로 어떤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들이 뭐 스트레스라든가 네, 생활 습관도 네. 있겠죠. 네, 그다음에 뭐 수면 장애라든가 이런 피로감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음식도 면역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잘 먹으면 면역 기능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대표적인 것들이 아주 단 음식, 네. 아주 과당의 달고 음식이라든가 짠 음식. 네, 자극적인 그렇습니다. 음식.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도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고 네. 또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음주, 흡연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 곧바로 신호가 오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질환들이 생기기 쉽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외부의 어떤 병균으로부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 상기도 감염은 감기라든가 뭐 기관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균을 먹었을 때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뭐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염증이 심하게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암이 잘 발생합니다. 대개는 우리 몸이 이렇게 평생 살아가면서 세포들이 조금씩 변형을 일으키거든요.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정상적일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포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서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런 돌연변이 세포, 암 세포를 우리 몸에서 없애주지 못하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암이 잘 발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주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보통 면역력이 약하다고 알고 있는데 실은 그렇지 않고 면역의 이상 반응 또는 과민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알레르기라든가 네. 자가면역 질환 이런 것들은 면역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올 수 있는 질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레스 많이 받게 되면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스트레스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이제 급성기에는 오히려 우리 그 어떤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받으면 정신도 몸도 바짝 긴장해서 뭔가 일도 열심히 하고 업무 능력도 좋아지고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즉 어떤 그 외부에서 적군이 침입하면 초기에는 굉장히 바짝 정신 차리고 물리치죠. 네. 이렇게 면역 기능이 올라가는데 이게 장기간 지속되면 우리 몸에 이제 피로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면역 기능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보통 면역과 관련된 게 우리가 부신을 분비되는 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인데 이런 것들이 교란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면역 세포들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면역 기능은 떨어지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 약간의 긴장은 상관은 없지만 네. 이 긴장도가 계속 심해지거나 이어지면 면역력이 더 약해질 수가 있겠네요. 네.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감기, 독감,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걸리게 돼요. 아무래도 호흡기가 약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가을, 늦가을부터 이 겨울로 오는 계절은 차고 건조한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고 건조한 계절은 사실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승을 잘 부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또한 상대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호흡기 점막, 뭐 코라든가 목이라든가 기관지, 이런 폐포 이런 쪽으로는 이렇게 차갑고 건조해지면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점막 자체는 약간 좀 눅눅하게 어떤 수분, 윤기가 좀 있어야 되고 촉촉하게 해줘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점막 자체가 윤기가 있으면 그 점막에는 우리 몸에서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감싸 안아서 포위해주는 그 보채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네. 건조해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고 네. 또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감기라든가 이런 바이러스 또는 세균 이런 거에 대한 침입에 굉장히 취약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네. 라디오 정보시대 매주 화요일 한방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은 11시 21분입니다. 일 분 안에 궁금한 것이 풀립니다. 1분 안에 답답함이 풀립니다. 월요일은 쉬워지는 법률, 화요일은 한방이 있는 한방, 수요일은 생활 속 민원 정보, 목요일과 금요일은 내 몸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방송 중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광주 전화 383-9993번, 383-9994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샵 2870으로 상담 내용을 보내시면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광주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시대와 함께하면 한결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네, 오늘은 한방 상담해드립니다.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이러스 질환의 경우에도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 전염될 확률이 높습니까? 네, 실제로 이제 뭐 바이러스 자체 특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요즘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면은 이 코로나라는 말 자체는 그 태양에서 이렇게 우리 태양 사진을 보면 이렇게
화염처럼 팍 분출되는 것들이 있죠. 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코로나라고 표현하는데 네. 이 바이러스의 모양이 좀 코로나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바이러스는 다른 거에 비해서 전염력이 좀 높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우리 인체에 들어왔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몸 자체가 건강하고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바이러스가 오면은 이것들을 부수고 잘 증식을 못하게 합니다. 네. 그런데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이 바이러스가 몸에서 굉장히 증식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잠복기후 전염 증상이 나타나면서 다른 사람 날 퍼뜨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고 증식도 덜하게 하기 때문에 아마 전달하는 것도 좀 적게 되겠고 면역이 약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런 것들 잘 증식하고 증상도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주위에 또 바이러스 잘 퍼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좀 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샵 2870번으로 문자 상담하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여성이라고 하셨는데 갱년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지금 홍삼이랑 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잠이 더 안 오는 건지 알고 싶어 하셨고요. 몸은 피곤한데 잠이 들지 않아서 괴롭다고 하셨어요. 네. 아마 이 증상은 아마 갱년기 증상이 가장 전형적인 증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갱년기가 되면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좀 허열들이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열감이 있기도 하고 또는 열이 확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쉽게 더위를 잘 느낍니다. 그러면 우리 몸 자체가 차분하게 이 수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진입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드신 것이 홍삼이라고 있는데 이것들 자체가 체질이 좀 틀리긴 하지만 홍삼도 약간 우리 몸에 열을 일으키고 흥분을 시킨 약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한테는 홍삼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면역 기능이 떨어졌다고 했었을 때 그럼 뭘 드셔야 되냐? 거기에는 차라리 오히려 뭐 생지황이라든가 아니면 맹문동이라든가 오미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분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비타민을 같습니다. 먹고 있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비타민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구기자라든가 구기자 뿌린 지골피 같은 것들 오히려 이 여성분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홍삼 같은 것은 좀 피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침에 먹는 건 어떻습니까? 뭐 그래도 아침에 잠깐 먹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자 상담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이분 잠이 들지 않아서 무척 괴롭다고 하셨는데 좀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예, 되게 우리 몸 자체가 수면을 잘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이제 낮에 활동하고 그러면 몸 자체가 좀 흥분돼 있고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차분하게 갈무리가 되려면 첫째는 이제 심신의 자체가 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열감이 있던 것들이 조금 다운돼야 됩니다. 네. 그럼으로 인해서는 보통 우리가 하는 것들이 그 단전호흡이라든가 네. 복식호흡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몸의 열기를 조금 더 발산시켜 줄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낮에는 약간 활동하고 또 햇볕을 쬐면서 우리 몸의 어떤 그 멜라토닌 이런 것들이 잘 분비되면서 어떤 그 수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낮에 햇볕을 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도 뭐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서 네. 좀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시고 네. 외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따뜻한데 이제 곧 봄이 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만 되면 그런데 몸이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네. 계시거든요. 면역력에 취약한 계절이라든가 시기가 혹시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요즘처럼 이제 또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간 시기라든가 또는 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 환절기가 될 수가 있겠죠. 보통 우리가 이제 계절이 변화할 때는 우리 몸 자체도 거기에 맞는 리듬에 따라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못 맞추게 되면 우리 몸에서 어떤 밸런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는 일찍 자고 또 늦게 일어나서 푹 이렇게 수면을 취하다가 이제 해가 길어지는 봄이 되기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 또 수면 패턴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겨울에 많이 움직이지 않다가 봄이 되면 많이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떤 피로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어떤 그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교차가 좀 심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환절기 어떤 적응이 부전 상태가 되면서 질병을 잘 앓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여름이라든가 한겨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계절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더운 계절은 우리 몸에 땀나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서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빠지고 기력도 많이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름철에 우리가 잘 발생하는 질환들이 딱 있게 되고 겨울 같은 경우는 너무 추우니까 아무래도 우리 호흡기라든가 피부 면역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는 그 면역력 자체는 좀 떨어지게 될 수 네, 있습니다. 한겨울도 안 좋고 환절기에도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예, 하는데 그렇습니다. 늘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한방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강력한 방법은 아무래도 이 환자를 진찰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그 한약 처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약에서는 보통 이렇게 면역을 높인다 하면 인삼이라든가 홍삼 이런 것만 떠오르는데요. 실제는 그것은 여러 가지 약재 중에 한 가지일 뿐이고요. 되게 이제 우리 몸을 이렇게 기혈음양이라고 표현하는데 기운이 많이 떨어진 분은 실제는 인삼이라든가 황기라든가 백출 이런 걸 통해서 기력을 올려주는 보기 약물을 써주게 되고요. 네. 이제 갱년 여성처럼 우리 몸에 진액이 많이 빠지는 경우는 이렇게 뭐 생지황이라든가 지골피라든가 구기자라든가 맹문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보혈 또는 보음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60대 70대 분들 무릎도 시큰시큰 아프고 조금만 추우면 감기 잘 부는 분들 이런 것들은 양이 허해졌다고 그래서 보양약류 뭐 육계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약물도 써주게 됩니다. 네. 즉 어떤 이 분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 처방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그 관원이라든가 기혈, 배꼽아래 또는 단전 이런 데 어떤 뜸 치료를 해준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그 운동과 같은 것들을 역할하고 있는 것들이 한약에서는 그 도인 안교 또는 기공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보통 흔히 알고 있는 뭐 태극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화타 오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하체 근력을 강화시켜 주면서 어떤 기본적인 근력이라든가 체력을 올려주는 이런 그 치료법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평상시 내 몸에 맞는 처방이라든가 또는 운동이라든가 뜸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어떤 면역 기능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어린아이들 노년층은 질환에 더 취약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에 따른 면역력 강화 방법이 조금 다를까요? 예.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한 10살 정도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까지는 우리 몸이 충분히 면역 기능이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즉 보통 우리가 면역력은 우리 흉선에서 나타나고 또 골수에서 만들어지는데 그런 면역 세포들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보통 이렇게 보신해 줄 수 있는 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물들이 흔히 말하는 녹용이라든가 이런 약물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 활성화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노년층엔 보통 우리가 기혈이 많이 쇠퇴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60대 이후부터는 기혈이 많이 쇠퇴되고 70대, 80대 될수록 뭐 보양 기능, 양이 허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주로 어떤 그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기력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약들이 대표적인 처방들이 보통 우리 많이 유명한 십전대보탕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이게 보통은 사물탕과 사군자탕, 보기, 보혈약에다가 그다음에 그 황기하고 육계가 들어간 약들이죠. 이런 약들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떤 신진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노약자분들한테 노년분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처방이 좀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가 자주 아픈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겨울방학 동안에 허약 체질인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한지. 네, 가장 중요한 게 아이가 잘 먹고 적정한 체중을 잘 유지하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제 선천적으로 내가 부모한테 받은 그런 면역 기능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천적으로 내가 만들어 나가는 데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비위계통이 튼튼하냐 안 하냐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잘 먹고 잘 먹은 것을 우리 장에서 잘 흡수하는가 이것들 먼저 따져보고 네. 그런 것들이 약하다 하면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입맛이 약하면 좀 입맛을 돋궈주는 약, 그다음에 장에서 흡수를 잘 못하면 장에서 잘 흡수해 줄 수 있는 그런 처방이라든가 치료를 해주게 되고요. 네. 잘 먹고 잘 먹는 그 잘 흡수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호흡기라든가 이런 걸 잘 걸린다 이랬었을 때는 이제 호흡기 자체가 좀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이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가게 되면은 자꾸 감기를 앓고 그 감기를 달고 산다고 표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되게 이제 이런 경우들은 만성적인 염증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다시 또 걸리게 되면은 또 반복적으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호흡기의 어떤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호흡기 점막의 저항성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 보기 약류 뭐 인삼이라든가 황기 그런 약물에다가 거기다가 맹문동이라든가 갈근이라든가 네. 천궁, 백지 이런 약물을 가미해 가지고 치료해 주게 되고 또 보통은 이렇게 기침이라든가 콧물이라든가 가래 이런 것이 없으면 다 나은 줄 알지만 실제로는
그 안을 비춰보면 아직 염증이 충분히 염증이 낫지 남아있군요. 않습니다. 그래서 예. 찬바람이라든가 조금만 컨디션이 떨어지면 다시 또 증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 남아있는 그런 염증까지도 다 개선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치료 같은 것들이 좀 돼야만이 네. 아무래도 반복적인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것을 앓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상담하신 분들이 갱년기라고 하셨는데 사실 갱년기가 되면 아픈 곳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갱년기에 실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쉽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그 갱년 여성분들 염증 중에 많은 것들이 오존 손태, 즉 방광염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폐경이 되면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은 우리 뭐 임신과 출산, 생리 이것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몸에는 점막, 특히 요도라든가 방광에 있는 점막에도 그런 수용체들이 있어서 여기에 어떤 그 면역 기능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있던 그 요도라든가 방광, 점막 이런 데 기능이 떨어지게 돼서 네. 조금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아도 방광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갱년기가 되면 호르몬 변동으로 인해서 숙면을 잘 못 취하게 됩니다. 좀 전에 문자 상담하신 분처럼 숙면을 잘 못 취하게 되고 쉽게 피로하고 밤에 막 열감이 나고 이러므로 해서 전반적인 몸에 피로하든가 신체 기능의 쇠퇴 이런 것들은 결국은 면역 기능의 저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각종 감염 이런 것들은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갱년기에 면역력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방법 뭐가 예.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그 우리 몸 자체 신체가 보통은 한약에서는 호르몬이 떨어졌다는 표현을 혈이 쇠퇴했다 또는 음이 쇠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법들은 보험, 보혈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죠.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골고루 음식을 잘 드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보혈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이 보통 당귀라든가 숙지향 또는 생지황, 작약 이런 사물탕류 처방들이 기본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속열이 올라오신 분들한테는 목단피라든가 치제라든가 또는 지골피라든가 이런 약물들이 어떤 갱년기 증상을 개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이런 한약 처방을 네. 받았을 때 조금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은가요? 한두 달 드시고 나서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되게 증상 자체가 개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세 달 정도는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보통 처음 이렇게 저희도 외래 환자 오시면 치료를 하면은 처음 드실 땐 좋으니까 나은 줄 알고 되는데 실은 그것은 아니고 우리 몸 기능 자체가 이제 활성화되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또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면역력에 좋은 음식은 무엇인지 좀 알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면역력을 높여주는 음식 뭐가 있을까요? 뭐 특별히 어느 한 가지를 편식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좋은 게 우리 잡곡밥이죠. 현미 같은 것들은 뭐 혈당도 이렇게 빨리 높이지 않을 뿐더러 거기에 있는 어떤 단백질이라든가 각종 미네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런 잡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선한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은 비타민 C라든가 무기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어떤 면역 기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피해야 될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당지수가 높은 단 음식들 음식 뭐 피하시고. 흰 것들이 좀 뭐 설탕이라든가 네. 소금이라든가 꿀차는 밀가루 어떻습니까? 꿀차는 적정한 양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프로폴리스라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루에 한 스푼 또는 두 스푼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은 좀 주의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피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피곤할 때 또 홍삼을 많이 드시는데 네. 조금 전에 그분들 홍삼을 드시는데 이분은 갱년기이기 때문에 좀 적당히만 드셔야 될 것 같은데 홍삼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실제로 됩니까? 네,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이 홍삼이라든가 인삼에는 이 사포닌 성분들이 있어서 이런 사포닌들은 실제로 우리 면역 기능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제 동물처럼 같은 데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중요한 것들은 이 홍삼 또는 인삼 이런 것들이 내 현재 몸 상태와 맞냐 안 맞냐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넘쳐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맹신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도 몇 번 보니까 뭐 마늘이 좋다, 뭐 양파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들은 매운맛을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매운맛은 초기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그런 걸 먹으면 맵기 때문에 땀도 나기도 하고요. 또 마늘 말고 파 뿌리 쪽에 있는 것을 총백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 자체가 드시면 약간 땀을 내면서 우리 몸의 어떤 그 면역 기능에 좀 활성화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대개 건강한 사람들이 감기 걸렸었을 때 쓸 수 있는 방면인데 몸이 허약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땀을 과하게 내면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이제 마늘에는 이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항균이라든가 항암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네. 요즘 같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성급하게 맹신해서 드시면은 뭐 내가 신종 코로나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적당히 드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면역력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끝으로 면역력의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일 좋은 것은 잘 드시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골고루 잘 드시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물론 미세먼지가 좀 가시고 나면 적절하게 운동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몸 면역 기능을 북돋우는 데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쁜 습관도 좀 지적해 주세요. 잠 안 드시는 것 그다음에 잠 안 자면 안 네, 되고요. 편식하시는 것들 네. 이런 것들 문제가 되고요. 음주도 네, 음주 흡연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요즘은 좀 청결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손만 깨끗하게 씻어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네, 아무래도 개인 위생 자체는 어떤 병원균에 대해서 우리 몸에 네. 들어온 것을 막기 때문에 손발 잘 씻기, 외출하고 나면 양치하고 잘 씻기 이런 것들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